요즘도 동네에서 커트하고 그래? 동창회에서 친구들 앞에서 공개 망신을 당한 고윤이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며? 요즘 시대에? 웃음 뒤에 숨은 비웃음, 칭찬인 척하는 조롱.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눈물을 삼키던 윤희는 몰랐습니다. 자신을 키운 그 시어머니가 사실은 업계 전설이었다는 것을. 네, 맞습니다. 제가 정윤자입니다. 평범한 며느리를 무시한 그들은 곧 알게 됩니다. 진짜 무서운 건 조용히 지켜보던 시어머니였다는 것을.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정입니다. 고윤희의 반격,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고윤희는 그날 아침부터 옷장 앞을 서성였습니다. 손에 든 초대장에는 미용과 20기 동창회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20회 만의 모임이었습니다. 윤희는 옷장 속 옷들을 이것저것 꺼내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입고 가. 친구들 만나는 건데 뭐. 남편이 거실에서 말했지만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거든요. 윤희는 옷장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결국 윤희는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산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가격표를 떼어낼 때만 해도 괜찮아 보였는데 막상 입어보니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보던 윤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물려받은 진주 귀걸이를 끼고 10년은 된 낡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 끈이 조금 풀어져 있었지만 윤희는 그냥 들었습니다. 새 가방을 살 형편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이 가방엔 추억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윤희는 가방 끈을 조심스럽게 쥐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VIP룸 앞에 도착했을 때 윤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떠들썩하던 대화 소리가 딱 끊겼습니다. 8명쯤 되는 친구들이 일제히 윤희를 바라봤죠. 윤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희야, 오랜만이다. 친구들이 반갑다는 듯 인사를 건넸지만 윤희는 그 눈빛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옷차림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시선들이었죠. 누군가는 윤희의 낡은 가방을 쳐다보다가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윤희가 자리에 앉자 테이블 위에는 에르메스 가방과 샤넬 백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놓인 윤희의 낡은 가방은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가방 모서리가 해진 부분이 눈에 들어왔고 윤희는 슬쩍 가방을 의자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윤희야, 요즘도 동네에서 커트하고 그래? 박지혜였습니다. 예전에도 말이 센 친구였지만 지금은 성형외과 원장 부인이라는 타이틀까지 달고 있었죠. 박지혜는 손목에 찬 금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윤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는 손으로 하는 게 좋더라.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때 박지혜 옆에 앉아있던 차서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대단하세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진짜 장인 정신이시네. 겉으론 칭찬 같았지만 그 말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서영은 박지혜의 후배였는데 항상 박지혜 눈치를 보며 붙어 다니는 스타일이었죠. 테이블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누군가 웃음으로 분위기를 넘기려 했습니다. 그래도 정성스럽긴 하겠어. 손님들이 좋아하시겠다. 동창 하나가 말했지만 윤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건 위로가 아니라 동정이라는 걸요. 식사가 시작되고 친구들은 서로의 근황을 나눴습니다. 박지혜는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집이 얼마나 넓은지를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집은 50평인데 요즘 인테리어 다시 했거든. 이탈리아에서 가구 들여오고 조명도 전부 바꾸고 억 단위로 들어갔지 뭐. 차서영이 재빨리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와, 역시 언니네는 넓으시겠다. 진짜 부러워요. 그러다 박지혜가 윤희를 쳐다봤습니다. 윤희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윤희는 남편분이 교사시지? 요즘 교사도 참 힘들잖아. 동정 섞인 말투였습니다. 윤희는 젓가락을 든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래도 안정적이긴 해. 아, 그래도 안정적이긴 하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것도 복이에요. 차서영이 또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윤희를 더 깎아내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그거라도 다행이네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때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누가 진주 귀걸이 해? 완전 옛날 스타일인데. 윤희의 귀에 그 말이 똑똑히 들어왔습니다. 윤희는 조용히 물컵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물을 엎을 뻔했습니다. 물이 컵 가장자리까지 찰랑거렸죠. 어머, 조심해. 괜찮아? 박지혜가 휴지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도 어딘가 비웃는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윤희는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런데 화장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희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며? 요즘 시대에 누가 그래? 답답하겠다 진짜. 박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그래도 효녀긴 한가 봐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그런가? 차서영이 킥킥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윤희는 칸막이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친구들이 나간 후 윤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져 눈밑이 까맣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윤희는 휴지로 급히 눈가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문지를수록 더 번졌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작아졌지? 윤희는 한참을 거울을 보다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봤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깨질 것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을 때 친구들은 단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없는 사진이었죠. 다들 밝게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혜가 윤희를 보고는 일부러 티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 윤희 화장실 갔었구나. 미안 우리끼리만 찍었네. 차서영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저희끼리만 찍었어요. 다음에 또 찍어요. 윤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희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동창 단톡방에는 이미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윤희가 빠진 단체 사진이었죠.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윤희 집 25평이라며? 요즘도 그런 평수 있어? 우리 집은 50평인데 희은 좁으면 답답하잖아. 언니네는 넓으시겠다. 진짜 부러워요. 마지막 댓글은 차서영이 단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집까지 가는 30분이 한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어두운 방 안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윤희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눈두덩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윤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유난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가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윤희는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깊어 보였습니다. 응, 잘 잤어. 너는 어제 늦게 들어왔더라. 재밌었어? 윤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았어요. 오랜만에 친구들 보니까 반가웠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금방 깨질 것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윤희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눈가가 조금 부어 있었고 평소와 다르게 말수가 적었죠. 시어머니의 눈빛이 잠깐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윤희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 아침 먹어. 시어머니는 짧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차를 드셨습니다. 윤희는 주방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윤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단톡방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댓글이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윤희 집 25평이라며? 요즘도 그런 평수 살아? 우리 집은 50평인데 이은 좁으면 진짜 답답하던데. 언니네는 넓으시겠다. 진짜 부러워요. 마지막 댓글은 차서영이 단 것이었습니다. 박지혜에게 아부하는 말투가 그대로 느껴졌죠. 윤희는 핸드폰을 다시 꺼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윤희가 중얼거린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문득 눈물이 또 날 것 같아서 윤희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윤희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윤희를 부르셨거든요. 윤희야, 이리 좀 와봐. 시어머니는 윤희의 낡은 가방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가방을 거실 소파 옆에 놓아둔 걸 보신 모양이었습니다. 가방 끈이 풀어진 것도 모서리가 해진 것도 다 보이셨던 거죠. 가방 하나 사줄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아직 쓸만해요. 시어머니가 가방 끈을 손가락으로 만지며 물으셨습니다. 이거 언제 산 거야? 윤희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한 10년쯤 됐나요? 그래도 튼튼해요. 엄마가 사주신 거라서 버리기가 아까워서요. 시어머니는 한참 가방을 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좋은 거 들고 다녀야 내 마음이 편한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윤희를 향한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죠. 윤희는 어머님이 자신을 걱정하신다는 걸 알았지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 저 이거 좋아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셨죠.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윤희가 거실을 청소하다가 안방 쪽을 슬쩍 쳐다보니 시어머니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 뭔가를 찾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뭐 찾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만 저으셨습니다. 아냐, 그냥. 괜찮아. 하지만 시어머니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뒤지시더니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트로피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트로피였죠. 시어머니는 천으로 조심스럽게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트로피 받침대에는 전국 미용기술대회 대상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님이 미용대회에서 상을 받으셨나? 윤희는 궁금했지만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윤희는 방에 들어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하시는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엔 전화를 거의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밤늦게 누구와 통화를 하시는 걸까요? 윤희는 방문 틈새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응, 박지혜 말이야. 성형외과 원장 부인.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지혜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 걸까요? 자신이 말씀드린 적이 없었는데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차서영이라는 후배도 같이 있었다고? 알겠어. 조사 좀 해봐. 윤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걸까요? 윤희는 문 앞에서 물러나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윤희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뭐라고? 윤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누구요, 어머님? 어제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 말이야. 윤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박지혜요.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윤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차서영이라는 후배도 같이 있었는데 다들 저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윤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죠. 시어머니는 윤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깊은 결심이 서린 눈빛이었죠.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윤희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시어머니 방에서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는 이번엔 일부러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정윤자입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 시어머니의 목소리와 달랐습니다. 차분하지만 어딘가 권위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죠. 마치 다른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윤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뭔가 하시려는 건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윤희는 뒤척이다가 결국 잠들었습니다. 며칠 후 윤희는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출하신 사이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다가 서랍 하나가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윤희는 서랍을 닫으려다가 그만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안에 낡은 가죽 앨범이 하나 보였거든요. 표지에는 J. M 뷰티 1987이라는 금박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지? 앨범을 펼치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도 있고 색이 바랜 컬러 사진도 있었죠. 첫 장에는 젊은 여자가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금보다 한참 젊은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똑같았죠. 사진 속 시어머니는 화려한 무대 위에 서 있었고
주변에는 유명한 배우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윤희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시상식 사진이 또 나왔습니다. 전국 미용기술대회 대상, 뷰티 산업 발전 공로상, 올해의 교육자상 트로피와 상패를 든 시어머니의 사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윤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커다란 건물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습니다. 건물 간판에는 J.M 뷰티 어카데미라고 적혀 있었죠. 시어머니는 그 사진 한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에 중심에 서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 이게 어머니세요? 윤희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거였죠. 윤희는 황급히 앨범을 제자리에 놓으려다가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어머님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그만. 시어머니는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봤구나. 시어머니는 앨범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보시더니 윤희 옆에 앉으셨습니다. 오래된 일이야. 윤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정말 어머님이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젊었을 때야. 그때는 미용업계에서 일했지. 그냥 일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큰 상들을 받으셨잖아요. 윤희는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난 이 브랜드를 만든 사람 중 하나였어. 창립 멤버였고 교육 책임자였지.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단다. 윤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조용히 집안일만 하시던 시어머니가 이런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계셨다니요. 그런데 왜 그만두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 먼저였으니까. 일이 아무리 좋아도 집안을 돌보는 게 더 중요했어. 그래서 뒤로 물러났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잊어주길 바랐어. 시어머니는 앨범을 덮으시고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더 꺼내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로고 배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J.M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금색 배지였죠. 뒷면에는 치프 에저케이터 J.M이라고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배지를 윤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건 널 지켜줄 방패야. 윤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 세계에 어울리지 않아요. 윤희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자신은 그냥 동네에서 조용히 미용실을 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화려한 업계, 유명한 사람들, 그런 곳은 자신과 맞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넌 충분히 실력 있어. 그냥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이건 내가 가야 할 무대야, 윤희야. 윤희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눈빛이 아니라 뭔가 강하고 단단한 눈빛이었죠. 그날 밤 윤희는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또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거든요. 윤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정윤자입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평소 집에서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박지의 그 사람 살롱이 어디였지? 윤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지의 이름이 나왔거든요. 시어머니가 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걸까요? 차서영도 같이 있었다고? 알겠습니다. 조사 좀 해주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희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하면서도 묘한 기대감이 들었죠.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하시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윤희의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동창 단톡방이었죠. 박지혜가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초대장이었습니다. 다들 오셔야 해요. 우리 살롱 리뉴얼 오픈 파티. 초대장에는 금박 글씨로 프리미엄 뷰티 살롱 그랑 오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장소, 시간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죠. 이왕이면 머리도 좀 하고 와. 이번엔 VIP들이 많거든. 박지혜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차서영이 재빨리 댓글을 달았습니다. 언니 행사 대박 날 것 같아요. 윤희도 오죠? 윤희는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런 자리였습니다. 또 자신을 무시하고 비웃을 자리가 분명했죠. 윤희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 있어? 윤희는 고개를 저었지만 시어머니는 윤희의 표정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들한테서 연락 왔어?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네, 박지혜가 살롱 오픈한다고 초대했어요. 근데 전 안 갈 거예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왜? 또 그럴 것 같아서요. 저를 보고 무시하고. 윤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가자, 나랑 같이. 윤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까지 가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같이 가야겠어.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 시어머니는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하셨죠. 윤희가 방에 들어갔을 때 침대 위에는 명품 옷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스카프, 그리고 버킨백까지. 윤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님, 이게... 시어머니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랜만이네. 한 20년은 안 입었나? 시어머니는 윤희에게 단정한 원피스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었죠. 이거 입어봐. 윤희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이런 옷 입어도 돼요? 시어머니가 윤희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넌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냥 잊고 있었을 뿐이야. 윤희는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시어머니는 윤희의 머리를 손으로 정리해 주시며 웃으셨습니다. 이제 됐다. 오후 2시 행사장 앞에 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택시가 아니라 고급 승용차였거든요. 어머님, 이 차가... 내가 불렀어.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운전사가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모님, 도착했습니다. 운전사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윤희는 어리둥절한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행사장 입구에 들어서자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죠. 저 혹시 정윤자 선생님이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직원은 황급히 인사를 했습니다. 아, 저희 매니저님께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원이 급히 무전기를 꺼내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윤희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곧 매니저가 뛰어왔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깊이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셨군요. 영광입니다.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윤희와 시어머니는 VIP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룸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박지혜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윤희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님이세요? 박지혜는 가볍게 인사하려다가 옆에 서 있던 안내 직원의 귓속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박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정윤자 선생님. 박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서영이 옆에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언니, 누구세요? 박지혜는 차서영에게 입 다물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조명이 시어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정윤자 선생님이야? 전설이잖아. 제이, 엠브랜드 만드신 그분 아냐? 윤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를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를요. 박지혜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정윤자 선생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혹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시어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 집에서 보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우아했죠.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되었네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온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뷰티 산업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요한 건 손끝에 담긴 진심입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윤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제 며느리입니다. 사회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 따님이신가요?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제자이기도 하죠. 시어머니가 윤희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사람입니다. 윤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혜는 당황한 채 억지로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죠. 차서영도 옆에서 박수를 쳤지만 박지혜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박지혜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사회자가 윤희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윤희는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화려한 살롱을 운영하진 않습니다.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하고 있어요.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윤희의 말을 들었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시간이죠. 손님의 하루를, 그 사람의 삶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업계 원로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마음가짐이 요즘 드물지. 젊은 미용사 몇몇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윤희의 말에 감동한 거였죠. 윤희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윤희의 손을 다시 잡아주셨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사람들이 시어머니와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건네는 사람들, 사진을 찍자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반면 박지혜 주변은 한산했습니다. 행사장을 나서며 박지혜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행사였어요.
그 말에는 아무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박지혜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차 안에서 윤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한 걸까요? 시어머니가 윤희를 바라보며 웃으셨습니다. 잘했어. 내 진심을 보여줬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희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SNS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행사장에서 찍은 영상을 올린 거였죠. 정윤자 선생님 며느리의 감동 연설. 영상 조회수가 벌써 몇 천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진짜 프로네요. 동네 미용실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손님을 이해하는 시간이라는 말에 울었어요. 윤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다니요. 다음 날 아침 윤희의 미용실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고윤희 선생님 계시죠? 예약하고 싶은데요. 영상 보고 연락드렸어요. 언제 시간 되세요? 전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다 받을 수 있어? 윤희는 기쁜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시어머니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웃고 계셨습니다. 한편 박지혜의 살롱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원장님, 이번 달 예약이 작년 대비 30% 줄었습니다. 박지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왜?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지혜는 급히 SNS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살롱 계정에는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는 마케팅만 요란하더라. 실력은 어디 갔어요? 박지혜는 황급히 해명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댓글은 더 차갑게 달렸습니다. 변명은 그만하세요. 박지혜는 댓글을 지우다가 지쳐서 화면을 껐습니다. 그때 차서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박지혜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넌 조용히 있어. 전화를 끊어버린 박지혜는 텅 빈 살롱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만 남은 공간이었죠. 반면 윤희의 미용실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윤희는 정신없이 가위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미용실에 들러 조용히 윤희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리셨죠. 이제 시작일 뿐이야. 일주일 후 윤희의 미용실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둘이 들어왔죠. 윤희는 손님을 맞이하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한 여자가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윤희는 그제야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미용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지은이, 수진이? 맞아요. 선생님, 그날 영상 보고 울었어요.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직도 선생님 커트 배운 거 기억해요. 선생님 손길이 제일 부드러웠거든요.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요. 다른 선생님들은 빨리빨리 하라고만 했는데 선생님은 손님 마음을 먼저 읽으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윤희는 제자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제자들이 자신을 기억해 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애들아, 고마워. 너희가 이렇게 찾아와줘서. 그날 이후로 미용실에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시선도 달라졌죠. 슈퍼 아줌마가 윤희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희쌤, 우리 동네에 대단한 분이 계셨네요. 에이, 뭐가 대단해요. 윤희가 손사래를 쳤지만 아줌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동네 사람들 다 윤희쌤 얘기해요. TV에도 나오시고.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윤희쌤,
안녕하세요. 윤희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며칠 후 동네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윤희 선생님이시죠?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기자가 미용실을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자 기자였는데 노트북을 꺼내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정윤자 선생님 며느리라는 게 사실이세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시어머님 덕분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는 감탄하며 메모했습니다. 멋진 말씀이세요. 기사 잘 쓸게요. 한편 박지혜의 살롱에서는 분위기가 어두웠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원장님, 이번 달 매출이. 박지혜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됐어. 알아. 직원이 나간 후 박지혜는 SNS를 열어봤습니다. 자신의 살롱 계정에는 여전히 차가운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는 마케팅만 잘하시네요. 실력은 어디 갔어요? 박지혜는 해명글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댓글들을 하나하나 지우다가 결국 지쳐서 화면을 껐습니다. 그때 차서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박지혜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넌 조용히 있어. 전화를 끊어버린 박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비싼 의자들, 최신 기계들 모든 게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윤희의 미용실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들어오셔서 윤희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윤희는 한 할머니 손님의 머리를 정성껏 빗고 계셨죠. 어르신, 목 불편하시죠? 천천히 할게요. 윤희의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가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윤희쌤 손은 참 따뜻해요.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저 아이 손엔 마음이 담겨 있어. 며칠 후 투자자 한 명이 윤희를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큰 살롱 차려드리고 싶습니다. 투자금은 제가 대겠습니다. 윤희는 명함을 받아들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감사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여기서 제 손님들이랑 계속하고 싶어요. 투자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큰 기회인데 괜찮으세요? 윤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는 가족 같거든요. 투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투자자가 나간 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잘했어. 그게 맞아. 윤희는 시어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시어머니가 윤희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난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돈이나 명예보다 내 마음이 편한 게 먼저야. 그날 저녁 윤희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자신이 초라하게만 보였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당당해 보였죠. 이제 괜찮아. 윤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겠다고요.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대하며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요. 다음 날 손님을 맞이하는 윤희의 손길은 더욱 당당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윤희의 핸드폰에 알림이 여러 개 떴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기사였습니다. 국내 최고 브랜드 창립자, 사실은 25평 아파트에 살던 은둔 인물. 윤희는 깜짝 놀라 기사를 열어봤습니다.
시어머니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고 옆에는 윤희의 사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전설의 정윤자, 며느리 위에 20년 만에 복귀? 기사 내용은 시어머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윤희의 이야기를 자세히 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황급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기사 보셨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봤어. 괜찮아. 근데 이렇게 크게 나와도 되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윤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숨길 필요 없어. 내가 떳떳하게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이 정도는 필요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기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네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지켜주는 거 개감동. 정윤자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윤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니요. 그날 오후 유명 뷰티 유튜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채널에서 인터뷰 좀 하실 수 있으세요? 구독자들이 윤희 선생님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윤희는 망설였습니다. 유튜브 촬영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해봐. 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줘. 촬영 당일 유튜버는 밝은 표정으로 윤희를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윤희는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겉모습보다 중요한 건 손끝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비싼 가위를 쓰고 화려한 살롱에 있어도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유튜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명언이네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영상이 올라간 후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윤희쌤 진짜 멋있어요. 이런 분한테 배우고 싶어요. 손끝의 마음이라는 말에 울었습니다. 한편 박지혜는 집에서 그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꽉 쥔 손이 하얗게 질렸죠. 차서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영상 보셨어요? 윤희 언니 대박 났던데. 박지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보지 마. 그냥 신경 끄고 살아. 하지만 박지혜 자신도 신경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기자들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답은 똑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지혜 씨. 해명 기사는 더 이상 기사거리가 아닙니다. 제 입장도 들어주세요. 박지혜가 애원했지만 기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같은 시각 업계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초대를 받아 참석하셨죠. 회의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정윤자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인사를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의 중간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윤희를 다음 교육 책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윤희는 제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브랜드에서 윤희에게 협업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같은 날 박지혜에게는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행사 주최 측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박지혜 씨, 이번 시즌부터는 다른 분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박지혜가 황급히 물었습니다. 왜요? 뭐가 문제예요? 평판 관리 차원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지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손님을 맞이할 때 가위를 드는 손길이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멀리서 윤희를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저 아이 이제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구나. 남편도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정말 대단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원래 대단한 아이였어. 그냥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윤희의 미용실 문에는 이제 예약제 팻말이 붙었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예약 없이는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 윤희쌤, TV에도 나오셨어. 윤희는 이제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동창 단톡방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박지혜가 무슨 말을 하면 다들 댓글을 달았는데 이제는 읽기만 하고 반응이 없었습니다. 박지혜가 올린 살롱 홍보 글에도 아무도 답하지 않았죠. 차서영도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대신 윤희에게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야, 그날은 정말 미안했어. 너무했던 것 같아. 동창 한 명이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나도 그땐 나를 작게 봤으니까. 다른 친구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윤희야, 나도 반성 중이야. 사람을 겉으로만 봤던 것 같아. 진심으로 미안해. 윤희는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들 고마워. 이제 앞으로만 보려고 해.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과거 업계 사람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시어머니는 사진 속 자신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땐 나도 외로웠단다. 윤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혼자 높은 곳에 있으면 외로워. 사람들이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해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지. 넌 그러지 마. 윤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셨겠어요. 시어머니가 윤희의 손을 토닥이며 웃으셨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행복해. 내가 있으니까. 윤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새삼 느껴졌거든요. 며칠 후 단톡방에 알림이 떴습니다. 박지혜 님이 나가셨습니다라는 메시지였죠. 퇴장 인사도 없이 조용히 사라진 겁니다. 동창 하나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박지혜 나갔네. 다들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분위기였죠. 그때 차서영도 슬그머니 단톡방에서 나갔습니다. 역시 아무 말 없이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친구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다음 모임은 유니샵에서 하면 어때? 다른 친구들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좋아. 윤희한테 머리 손질도 받고 싶어? 나도 윤희 손길 한번 받아보고 싶었어. 윤희는 핸드폰을 보며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함께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멋지다. 남편도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사람 정말 대단해. 윤희는 단톡방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우리 샵에서 만나자. 준비해둘게. 친구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기대된다. 윤희야, 고마워. 한편 박지혜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살롱 직원들도 대부분 그만뒀고 예약도 거의 없었습니다.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이미 평판은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죠.
차서영이 전화를 걸었지만 박지혜는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결국 박지혜는 차서영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다 끝났어. 박지혜는 텅 빈 살롱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각 윤희의 미용실에서는 다음 모임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도와주셨죠. 의자는 이렇게 놓는 게 좋겠어. 어머님, 제가 할게요. 같이 하자. 재미있잖아. 두 사람은 웃으며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도 퇴근하고 와서 거들었습니다. 여보, 이것도 필요해? 응, 고마워. 가족 모두가 윤희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모임 당일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다들 진심으로 윤희를 축하해줬습니다. 윤희야, 여기 정말 아늑하다. 손님들이 왜 많은지 알겠어. 분위기가 따뜻해. 윤희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머리를 정성껏 손질해줬습니다. 가위질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았죠. 윤희야, 내 손은 정말 부드러워. 한 친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와줘서 내가 더 고마워. 시어머니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저 아이, 이제 정말 날개를 폈구나. 모임이 끝나고 친구들이 돌아갈 때 한 친구가 윤희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윤희야, 너 정말 멋있어. 우리가 배워야 해. 윤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예전엔 무시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자신을 인정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시어머니가 윤희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으니까. 그날 밤 윤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윤희는 당당했으니까요. 2달 후 윤희의 미용실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0살 남짓한 젊은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윤희쌤 미용실 맞죠? 윤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젊은 손님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 영상 보고 감동받아서 왔어요. 윤희쌤한테 꼭 배우고 싶었거든요. 배우다니 무슨 말이에요? 저 미용학원 다니는 학생인데요. 선생님처럼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미용사가 되고 싶어요. 윤희는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젊은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졌다니요. 그날 이후로 젊은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미용 관련 학생들도 있었고 그냥 윤희의 팬이 되어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죠. 요즘엔 윤희쌤이 트렌드래요. 한 손님이 말하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증샷 찍어도 될까요? 그럼요, 얼마든지요. 손님들은 SNS에 해시태그 윤희쌤 해시태그 손끝 의자 존심 같은 해시태그를 달아 사진을 올렸습니다. 윤희의 미용실은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미용실에 오셔서 조용히 청소를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윤희가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하자. 이것도 재미있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미용실을 정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손님 하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랑 며느리 사이가 정말 좋으시네요. 윤희가 시어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제가 복 받은 거죠. 며칠 후 TV 프로그램 제작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숨은 장인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시청자들이 윤희 선생님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윤희는 망설였습니다. 방송 출연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해봐. 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
촬영 당일 윤희와 시어머니는 함께 방송국으로 갔습니다. PD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두 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방송은 윤희가 실제로 손님 머리를 자르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게 신경 쓰였지만 윤희는 평소처럼 정성껏 가위질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윤희는 기술보다 마음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촬영 중 한 손님이 윤희의 손길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생 이렇게 기분 좋은 커트는 처음이에요. 선생님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져요. 진행자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장인의 손길이네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윤희의 미용실은 예약이 3달 대기가 되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다 받을 수 있어?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떡하지? 이럴 줄 몰랐어. 윤희는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송 인터뷰 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철학은 윤희에게 모두 옮겨졌습니다. 이제 제 시대는 끝났고 윤희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시어머니가 윤희를 바라보며 웃으셨습니다. 윤희는 내 인생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 말을 듣고 윤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박지혜 관련 뉴스가 또 떴습니다. 댓글에는 비교하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박지혜 살롱은 껍데기만 화려했네. 윤희쌤이 진짜 실력자. 돈 많다고 다가 아니구나. 박지혜는 결국 SNS 계정을 완전히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사실상 은둔 생활에 들어간 거였죠. 차서영은 박지혜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계속 차단당했습니다. 결국 차서영도 조용히 업계에서 사라졌습니다. 윤희의 미용실 앞에는 이제 3개월 예약 대기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대했죠. 어느 날 동네 지역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청소년들 대상으로 무료 봉사 해주실 수 있으세요? 윤희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물론이죠. 기꺼이 하겠습니다. 봉사활동 당일 시어머니도 함께 가셨습니다. 청소년들이 윤희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TV에서 본 분이다. 진짜 윤희쌤이네. 윤희는 아이들 머리를 하나하나 정성껏 잘라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도와주시며 아이들에게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더 안전해.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미용사세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옛날엔 그랬지. 이제는 윤희가 더 잘해. 봉사활동이 끝나고 지역 뉴스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기자가 윤희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봉사까지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윤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받은 게 많으니까요. 이제는 나눌 차례죠. 기사 제목은 손끝의 자존심 고윤희였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윤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윤희야, 넌 정말 멋진 사람이야. 윤희가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힘이야. 난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야. 윤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반년이 흘렀습니다. 윤희의 미용실은 이제 동네를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윤희는 지역센터에서 청소년 대상 무료 커트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오셔서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셨죠. 할머니, 이렇게 가위 잡는 게 맞아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학생의 손을 잡아 자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더 안전해. 손님 다치면 안 되니까. 할머니도 미용 사셨어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옛날엔 그랬지. 이제는 은퇴했어. 학생들은 윤희와 시어머니에게서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배웠습니다. 봉사가 끝날 때쯤 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윤희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워졌거든요. 가위질은 제게 사람이란 존재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머리를 자르면서 그 사람의 하루를, 그 사람의 삶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제겐 가장 큰 보람이에요. 기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멋진 말씀이세요. 그날 저녁 뉴스에 윤희의 인터뷰가 나갔습니다. 제목은 손끝의 자존심 고윤희였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윤희의 미용실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여든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등이 구부정하고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새어 있었죠. 어서 오세요. 윤희가 할머니를 의자에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목이 많이 불편하시죠? 천천히 하겠습니다. 윤희는 정성껏 할머니의 머리를 빗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다뤘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편안해 하시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손길이 참 부드럽네요. 할머니가 눈을 감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는 가위를 들었습니다. 한 올 한 올 정성을 다해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30분 후 커트가 끝났습니다. 윤희는 거울을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어떠세요? 할머니는 거울을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내가 평생 가본 미용실 중에 최고예요. 할머니가 윤희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져요. 고맙습니다. 윤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순간이 윤희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할머니가 나가신 후 시어머니와 윤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이었죠. 저녁 무렵 윤희는 미용실 문을 닫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시어머니가 주셨던 트로피와 로고, 배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액자 하나가 있었죠. 시어머니와 윤희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윤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윤희 미용실이라는 간판이 따뜻한 조명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초라했던 간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랑스러운 간판이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미용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아직 안 갔어? 금방 갈게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윤희 옆에 서셨습니다.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내게도 은퇴가 선물 같구나. 윤희가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윤희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있어서 난 마음 편히 쉴 수 있어. 내 철학을, 내 마음을 이어받아 줄 사람이 있으니까. 윤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요. 시어머니가 윤희의 손을 꼭 쥐며 말씀하셨습니다. 응, 알아. 넌 이겼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간판 불빛이 들어왔고 미용실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윤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자존심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지키는 것이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앞을 보며 걸었죠. 남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당신도 고생했어요.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윤희 남편. 세 사람은 이야기꽃을 피우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오래된 가방을 꺼내봤습니다. 동창회 때 들고 갔던 그 가방이었죠. 낡고 끈이 풀어진 가방이었지만 윤희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게 나였고 그게 출발이었으니까 윤희는 가방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또 꺼내볼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의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윤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윤희는 작게 웃으며 불을 껐습니다. 이제 윤희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고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윤희의 진짜 반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다음 사연을 가장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삶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